투자 대표적인 양대산맥이죠. 부동산 투자, 주식 투자. 근데 주식 투자를 보면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월등히 수익률이 높아요. 거기다가 부동산은 세금이 얼마나 많습니까? 처음에 부동산 살 때 취득세 내죠. 10년이고 20년이고 안 팔고 보유하고 있는데도 재산세 계속 내죠. 마지막에 팔 때 양도소득세 어마어마합니다. 더구나 다주택자 그러면 세금 더 붙죠? 그것도 지금 유예됐어요. 내년 5월 9일까지인가였거든요. 다주택자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이중과 되는 거 내년 5월 9일 올해 5월 9일까지였는데 지금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또 유예를 해줬어요. 장기적으로 보면 주식 투자는 모든 투자 방법 중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은 투자 방법이에요. 세금 보유하고 있는데 무슨 세금 내요? 안 팔았는데 하나도 안 나가죠. 팔았을 때만 이익이 나면 250만 원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서 22% 세금 내는 거예요. 그러니 세계 1등 시장에 투자해서 달러를 버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달러 벌어서 내가 버는 거에 22% 국세청에 딱 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을수록 세금 점점 많이 낼 것 아닙니까? 미국에 그 세계 1등 기업에 같이 동업을 해서 동업한 것 아닙니까? 내가 엔비디아 애플을 샀어요. 내가 1억, 2억 샀어요. 내가 1억, 2억 투자해서 동업을 한 거예요. 그 수익을 냈어요. 그거 세금 낸 거예요. 주식이 장기적으로 다른 자산보다 수익이 좋은 이유 보면 수익이 제일 좋죠. 그것은 끊임없이 성장하는 경제의 그 한 부분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가 가격만 보고 그 가격이 얼마일 때 얼른 샀다가 얼마일 때 얼른 팔고 가격만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주식이 우리가 그동안 다 확인해 봤더니 장기적으로 다른 자산보다 수익이 좋은 이유가 뭔가 하면 끊임없이 성장을 하잖아요. 사업을 하잖아요. 이 경제의 한 부분을 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동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업의 효과가 1, 2년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엔비디아, 테슬라, 마이크로소프트 너무너무 좋은 기업들 많죠. 구글, 알파벳, 또 반도체 회사들 사면은 주가에 얼마 샀다 얼마 팔았다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동업을 하는 겁니다. 그 좋은 회사들 나는 비록 월급 생활해. 나의 직장이 별로 보잘것 없어. 그래도 나는 돈이 들어오는 대로 그 월급 가지고 50만 원, 100만 원을 세계 1등 사업에 동업 투자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런데 한 회사만 투자합니까? S&P 500, 500개 회사인데 나스닥 100, 100개 회사인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30개 회사인데 그것도 세계 최고의 기업들 동업을 하는데 얼마나 든든해요. 그런 마인드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의 효과가 1, 2년 만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해야 빚을 발하는 거예요. 미국 주시장의 연구에 따르면은 평균적인 투자자가 위험을 견디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국 주시장의 연구에 따르면 말이죠. 평균적인 투자자가 위험을 견디면서 매일매일 주가가 오르내리잖아요. 그 위험을 견디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기간 겨우 1년에 불과하답니다. 평균적으로 투자자의 위험 감내 한계가 1년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서 장기 투자를 한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은 거예요. 주식 투자자의 투자 실적은 사고팔고 하는 이 단기 투자의 결과가 아니라 장기 투자 결과를 목표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기 투자 결과에 의해서만 판단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전문가, 펀드 매니저 비롯한 주식 전문가라 할지라도 수익률 좋은 주식을 골라내는 능력, 그걸 꾸준히 발휘해야 되잖아요. 매년 또 1년에 몇 번씩 사고팔고 하잖아요. 그런데 수익률 좋은 주식을 계속 골라내는 능력, 꾸준히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 없습니다. 또 누구도 시장의 타이밍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1번, 2번 때문에 펀드 매니저를 1번, 펀드 매니저를 비롯한 주식 전문가라 할지라도 수익률 좋은 주식을 골라내는 능력, 그걸 꾸준히 발휘할 수 있는 전문가 없어요. 그게 1번. 2번, 누구도 시장의 타이밍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럼 3번은 1번과 2번 때문에 과거의 수익률 실적에 근거해서
펀드를 고른다든지 이런 것은 부질없는 행동이에요. 우리는 펀드 안 하죠. 직접 ETF 매입을 합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주식 투자를 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저비용에 수동적으로 관리를 하는 수단이에요. 저비용, 수동적으로 뭐죠? 인덱스예요, 바로. 지수를 따라가는 ETF, S&P 500, 나스닥 100 이런 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바로 좋은 종목들 세계 1등 시장의 지수를 따라가는 패시브 ETF 인덱스에 투자 중인 사람들이에요. 얼마 전에도 우리는 또 확인했었지만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과 10년 내기 했잖아요. 유능한 펀드 매니저. 워런 버핏은 S&P 500 지수 따라가는 ETF를 사두고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가만히 그냥 깔고 눌러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사고 팔고 했던 펀드 매니저가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개인 투자자들이 어떻게 S&P 500 지수를 이기겠습니까? S&P 500 지수, 나스닥 100, 필라델피아 반도체보다도 훨씬 수익률이 떨어지는데도 말이죠. 더군다나 그렇게 투자 생활을 하게 되면 아마 현재의 직장 생활을 포기하든지 직장이 없더라도 이 정신적, 육체적으로도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S&P 500을 넘었다면 다행인데 그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나스닥 100 지수도 아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아니고 S&P 500인데. 그래서 ETF에 투자해서 많은 주식에 분산 투자하는 방법이 개별 기업을 고려로 하는 노력보다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게 ETF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나는 사기만 하면 돼. 모든 것은 각 기업이 알아서 운영을 해나가. 평균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데다가 정신적 스트레스 훨씬 덜할 것 아닙니까? ETF의 이 구성 종목 수에 따라서 구성 종목 내용이 아니라 구성 종목의 수에 따라서 주가의 등락폭은 일반적으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미국 증시 브리핑을 하고 있지만 S&P 500보다 나스닥 100이, 나스닥 100보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등락의 폭이 심하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따라가는 ETF의 종목수는 30종목, 나스닥 100은 종목수 100종목, S&P 500 ETF의 종목수는 500종목이에요. 주가의 평균 등락폭은 구성 종목수가 많을수록 일반적으로 오르는 내리는 폭이 작아집니다. 그러나 반대로 장기 수익률에 있어서는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요. 주가의 등락폭이 작은 것은 S&P 500, 그 다음에 나스닥 100,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순서죠. 근데 장기 수익률을 보면 그 반대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연평균 수익률을 보면 S&P 500이 그동안 역사적으로 평균 10%, 9에서 10%예요. 근데 10%로 봅니다. 나스닥 100이 14%,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8%, TQQQ와 SOXL 레버리지죠. 이거는 40%까지 나와요. 이거는 약 10년간의 평균 상승폭 수익률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지수 상승률 보면 S&P 500이 25%, 나스닥 100 5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68% 어마어마한 상승했습니다. 등락의 폭이 클수록 수익률이 늘어나는 이유는 하락을 하는 경우보다 상승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지수는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상승을 하는 경우보다 등락의 폭이 큰데 하락을 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면 역사적으로 꾸준히 우하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수의 주가의 등락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보면 주가의 등락이 있어야만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그 등락은 당연한 것이고 특히 하락 때 잘 견뎌내야 하는 이유입니다.